도망친 남편의 거짓말, 2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잔인하고 통쾌한 복수. 여러분, 오늘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속이 뚫리는 통쾌한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사기 이혼을 당했지만 결국 정의를 되찾은 실화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길에 사랑빵집이란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31세였던 강인하 씨.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서 갓 구워낸 빵 냄새로 온 동네를 깨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느 봄날 오후 빵집에 들어온 한 남성 키 180cm의 단정한 인상에 그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32세 김동욱 씨였습니다. 크림빵 5개하고 단팥빵 3개 주세요. 네, 방금 나온 따끈한 빵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 김동욱 씨는 그날 이후 매일 빵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빵을 사러, 다음엔 커피를 마시러, 그리고 마침내 이나 씨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나 씨, 괜찮으시다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약혼했고 1년 뒤에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식 날 동욱 씨는 이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빵처럼 우리 사랑도 항상 따뜻하고 달콤할 거예요. 평생 당신을 지킬게요. 결혼. 2년 차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동욱 씨는 헬스장 운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고 이나 씨는 빵집을 운영하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수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 대회에서 상 탔대요. 우리 딸 최고네.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히 삼겹살 파티다. 수진이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고 빵집은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강타했습니다. 동욱 씨가 운영하던 헬스장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문을 닫아야 했고 몇 달 버티다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헬스장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빵집 하면 되잖아요. 당신 제빵 배우면 돼요. 동욱 씨는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이나 씨는 남편에게 반죽하는 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여보, 반죽은 이렇게 접어서 치대야 해요. 너무 세게 하면 빵이 질겨져요. 응, 알겠어. 크림은 이 온도에서 휘핑해야 부드러워요. 자, 한번 해봐요. 동욱 씨는 6개월 후 제빵 기능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 둘이 빵집 더 키워봐요. 하지만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근처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들어섰습니다. 파리바게뜨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업체가 다양한 빵을 팔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30%나 줄었어요. 월세는 어떻게 하고 수진이 학원비도 밀렸는데 빵집 매출은 계속 떨어져 월세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부부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와요? 친구들 좀 만났어. 답답해서. 그래, 답답하긴 다 마찬가지예요. 같이 힘을 합쳐야죠.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해. 동욱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나 씨가 말을 걸면 짜증을 냈습니다. 2020년 3월 어느 날 동욱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나, 나 집 나갈게. 뭐라고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공장에 취직했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할 거야. 돈 벌어서 보낼게.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결정했어. 미안해. 동욱 씨는 다음 날 아침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나 씨는 남편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빵집을 운영하고 딸을 키우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날 이후 4년간 이나 씨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주말엔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빵집 매출은 계속 줄었습니다.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 2억 원이 되었습니다. 남편 동욱 씨는 가끔 돈을 보내왔지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수진이 학원비가 밀렸어요. 좀 더 보내줄 수 있어요? 미안해. 나도 힘들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던 2023년 5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나 씨가 은행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집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5천만 원 이게 뭐지? 내가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동욱 씨가 이나 씨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에 담보대출을 왜 받은 거예요? 미안해, 급한 일이 있었어. 급한 일? 무슨 급한 일이에요?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하다니까. 갚을게. 이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동욱 씨는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조건이 뭐야? 집이랑 수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게요. 대신 빚도 내가 다 책임질게요. 알겠어. 그렇게 쉽게, 너무나 쉽게 2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2023년 7월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이나 씨는 2억 원의 빚과 딸 수진이를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빵집은 폐업했습니다. 이나 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오직 딸 수진이를 위해서.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수진이 대학 보내야지.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7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이나야, 너 이거 봤어? 대학 동창 선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전 남편 TV에 나왔어. 지금 당장 MBC 전국 맛집 탐방 프로그램 검색해봐. 뭐? 이나 씨는 휴대폰으로 재방송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강남의 한 빵집이 나왔습니다. 달콤한 사랑 베이커리, 최근 SNS에서 핫한 빵집입니다.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프리미엄 빵으로 유명한데요. 이나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 전 남편 김동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빵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동욱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나 씨와 살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빵집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동욱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4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4년 전이면 2021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4년 전, 2021년이면 자신과 아직 결혼해 있을 때였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파티시에였어요. 4년 전에 남편이 제빵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2년을 가르쳤죠. 4년 전이면 네, 2020년부터요. 남편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밤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연습했죠. 제가 매일 밤 손 마사지, 발 마사지 해주면서 격려했어요. 4년 전, 2020년? 그때는 자신이 남편에게 제빵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언제 결혼하신 거예요? 저희는 5년 전에 만났고 4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 그럼 신혼부부시네요. 아니에요. 벌써 4년 차 부부예요. 이나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에 결혼? 그때 자신은 동욱과 결혼 18년 차였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기억. 4년 전 2020년 동욱이 공장에서 일하겠다며 집을 나간 그때, 그때부터 이나 씨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달콤한 사랑 베이커리. 수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동욱과 그 여자가 함께 빵을 만드는 모습,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4년간 정말 고생해서 만든 빵집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4년 전 집 나간 남편, 그가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여자와 함께 빵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제빵 기술로 자신 몰래 받은 5천만 원 담보대출로 이계자식. 이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이나. 왜? TV 봤어. 설명 좀 해봐. 짧은 침묵. 그게 4년 전에 결혼했다고? 4년 전에 빵집 시작했다고? 도대체 뭐야 이게? 그건 방송용 대본이야. 방송국 작가가 시켰어. 거짓말하지 마. 유튜브에도 몇 년 전부터 영상 있더라. 그 여자가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동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이혼했잖아. 내 인생이야. 상관하지 마. 뭐.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끝났어. 우리. 이나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놈. 20년을 속인 거야? 내가 가르쳐준 기술로 딴 여자랑 빵집 차린 거야? 내 아파트 대출금으로? 나 가만히 안 있어. 욕설이 섞인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한 문자 보냈어. 무슨 문자? 엄마가 아빠한테 보낸 문자를 캡처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독사 같은 여자래. 아빠가 죽어야 이게 끝날 거래요. 이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저 무서워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3 수험생인 딸에게 이런 일을 이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나 씨는 달콤한 사랑 베이커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달콤한 사랑 베이커리입니다. 이나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이신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장님은 지금 빵 만드시느라 바쁘세요. 그럼 사모님이라도. 제가 사모님인데요. 이나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당신 남편, 아니 그 남자 김동욱 맞죠? 네. 누구세요? 나는 그 남자의 전부인입니다. 2년 전까지 20년을 같이 뭐라고요? 4년 전에 결혼했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그때 그 남자는 나랑 결혼해 있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당신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어요. 나한테 제빵 배우면서 당신이랑 바람 피운 거라고요. 손님, 한 번만 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영업 방해예요. 뭐? 그리고 우리 남편은 4년 전부터 저랑 결혼해서 빵집 운영했어요. 당신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며칠 후 이나 씨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김동욱, 그리고 그의 변호사 귀하의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계속될 경우 명예훼손 및 스토킹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이나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을 속이고 딸한테까지 상처 주고 이제는 나를 고소하겠다고? 그날 밤 이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일했던 날들, 딸 수진이 급식비도 못 낼까봐 점심도 거른 날들, 빚쟁이들의 전화를 피해 다니던 날들, 그 모든 시간 동안 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르쳐준 기술로.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이나 씨는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위자료 청구, 불륜 증거, 수많은 법률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상담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나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먼저 간단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나 씨는 20년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TV에서 발견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미 이혼한 지 2년이 됐는데, 네, 가능합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혼 당시에는 몰랐던 불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불륜이 이혼 전에 시작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요. 이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을까? 상담 예약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이나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를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강이나 씨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전 남편이 집을 나간 게 정확히 언제죠? 2020년 3월이었어요. 그리고 이혼은 2024년 2월이요. TV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4년 전에 결혼했다고, 4년 전에 빵집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럼 2020년에 결혼했다는 얘기고 2021년에 빵집을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2020년에 집 나가서 2024년에 이혼했으니, 네, 그때 저랑 아직 결혼 상태였어요. 좋습니다. 일단 방송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전 남편이 빵집을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사업자 등록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면 돼요. 둘째, 빵집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그 건물을 임대했는지 알아야 해요. 그건 어떻게? 이건 좀 어려워요. 건물주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증거보전? 네,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해서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예요. 이나 씨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셋째, 전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 이혼할 때까지의 거래 내역이요. 그건 이혼했는데 어떻게 알아내요? 소송을 제기한 후에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돼요. 법원이 그런 걸 해줘요? 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거니까요. 넷째, 증인이 필요합니다.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이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5년 동안 남편이 뭘 했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전 남편 친구들, 빵집 단골 손님들, 이웃들 누군가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강이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쉽지 않아요. 증거를 모으는 것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도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조언하자면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이 증거를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사립탐정이요? 네, 비용은 들지만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는 곳 소개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이나 씨는 박 변호사가 소개해 준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진실탐정 사무소. 안녕하세요. 예약한 강인아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50대 초반 최민수, 전직 경찰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한테 대략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전 남편과 그 여자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언제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현재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정말 부부인지 아니면 사업 파트너인지 명확히 해야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둘째, 과거 기록을 조사합니다. 빵집 사업자 등록, 건물 임대차 계약, 통신 기록 등등요. 통신 기록도 알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목격자를 찾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두 사람을 같이 본 사람,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을 찾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최 탐정이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기본 조사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예상하고요. 500만 원. 이나 씨는 망설였습니다. 비싼 거 알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찾으려면 필요한 비용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나 씨는 집으로 돌아와 고민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 대학 등록금 일부 쓰세요. 수진아, 괜찮아요. 제가 알바해서 벌 수 있어요. 엄마가 억울해 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이나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일주일 후 이나 씨는 최 탐정과 정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탐정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탐정은 빵집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2020년 5월 15일입니다. 2020년 5월? 네. 그리고 대표자는 박수연. 그 여자네요. 박수연 남편 이름 김동욱은 공동대표고요. 2020년 5월이면 남편이 집을 나간 지 2달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기 4년 전이었습니다. 이거면 증거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이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사업을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최 탐정은 빵집 건물이 임대차 계약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이 2020년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네, 그리고 계약자는 박수영과 김동욱 2명 공동명의예요. 이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2020년 3월 20일이면 남편이 집을 나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집을 나가서 바로 그 여자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냈다고 하네요. 5천만 원? 남편이 자신 몰래 받은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 그 돈이 빵집 보증금으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이 계좌식이 내 집에 담보 잡아서 딴 여자랑 빵집 차린 거였어. 최 탐정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달콤한 사랑 베이커리를 몇 주간 감시했습니다. 김동욱과 박수연은
매일 아침 8시에 함께 출근했고 밤 9시에 함께 퇴근했습니다. 완전히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최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함께 장을 보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이나 씨는 사진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 탐정은 빵집, 단골 손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50대 여성 손님은 저 이 빵집 개업 때부터 다녔어요. 2020년 6월에 오픈했거든요. 오픈할 때 두 분이 어땠나요? 완전 신혼부부 같았죠.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엄청 다정했어요. 손님들한테도 신혼이라고 말했고요. 2020년에 신혼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떡도 돌렸었어요. 탐정은 결정적인 증거로 김동욱의 옛 직장 동료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2019년까지 동욱이랑 같은 헬스장에서 일했어요. 김동욱 씨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 적 있나요? 아, 네, 2019년 말쯤인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여자친구요? 네, 파티시에라면서요. 자기가 빵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가르쳐 준대요. 2019년 말이면 네, 11월이나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동욱이가 엄청 들떠 있었거든요. 2019년 말 남편은 박수연을 만났습니다. 2020년 3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그날 박수연과 함께 빵집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 5월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빵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자신 몰래 집에 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아 빵집 운영자금으로 썼습니다. 2023년 7월 자신과 이혼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2024년 10월 이나 씨는 박지은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 1 김동욱 피고 2 박수연 청구 취지 1 피고 김동욱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박수연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 원고와 피고 김동욱은 2003년 결혼하여 2023년 7월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한 피고 김동욱은 늦어도 2019년 말부터 피고 박수연과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피고들은 2020년 3월 공동으로 빵집 건물을 임대하고 2020년 5월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0년 6월 빵집을 개업한 피고 김동욱은 2020년 3월 원고에게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가 피고 박수연과 동거하기 시작한 피고 김동욱은 2023년 5월 원고 몰래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아 피고 박수연과의 빵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원고는 피고들의 불륜 사실을 모른 채 2023년 7월 이혼한 원고는 2024년 9월 TV 방송을 통해 피고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됨 승산이 있을까요? 이나 씨가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사업자 등록일, 임대차 계약일, 목격자 증언, 직장 동료 증언 모두 이혼 전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들이에요. 김동욱에게 1억, 박수연에게 5천만 원 20년 결혼 생활, 장기간의 불륜, 사기적 이혼 재산, 유용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금액입니다. 정말요? 내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위자료가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인정된 사례들이 있어요. 이 케이스는 악질적이니 높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동욱이 이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동욱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내가.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이혼 전에 불륜했잖아. 그것도 4년 동안이나.
증거가 어디 있어? 만화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목격자 증언, 직장 동료 증언. 동욱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안 받기로 했잖아. 그건 당신이 불륜한 줄 모르고 합의한 거야.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어. 너 정말 이럴 거야? 당연하지. 법정에서 보자. 그날 밤 수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아빠를 고소했어. 아빠는 억울해. 엄마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엄마 좀 말려. 수진은 문자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수진아, 전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리고 저한테 한 짓들 용서 못해요. 법원은 이나 씨의 신청에 따라 김동욱과 박수연에게 여러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첫째, 김동욱의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 둘째, 달콤한 사랑 베이커리의 사업자 등록증 및 재무제표. 셋째, 빵집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김동욱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남성 변호사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피고 김동욱과 피고 박수연은 순수한 사업 파트너였으며 연인 관계가 된 것은 이혼 후입니다. 이나 씨는 코웃음 쳤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예상한 대로예요. 저쪽도 발버둥 칠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2024년 11월 20일 오전 10시 이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제7호 법정문을 열고 들어가자 앞에 김동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전남편.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박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나 씨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2024 드단 23546 위자료 청구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준비 서면을 낭독했습니다. 이나 씨 측은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증거 1호 달콤한 사랑 베이커리 사업자 등록증. 등록일은 2020년 5월 15일입니다. 증거 2호 빵집 건물 임대차 계약서. 계약일은 2020년 3월 20일입니다. 증거 3호 목격자 진술서. 빵집 단골 손님들의 증언입니다. 증거 4호 김동욱의 전 직장 동료 진술서. 2019년 말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증언입니다. 증거 5호 TV 방송 영상. 피고들이 4년 전 결혼했다고 진술한 내용입니다. 판사가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동욱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불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김동욱과 피고 박수연은 순수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연인 관계가 되었다는 건가요? 이혼 후인 2023년 7월부터입니다. 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2020년 3월에 함께 가게를 임대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공동으로 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의 관계입니까? 게다가 피고 김동욱은 원고에게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간 바로 그날 피고 박수연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목격자들은 2020년 6월 개업 때부터 두 사람이 신혼부부라고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판사가 김동욱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김동욱, 답변하시죠. 그건 사업상 필요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빵집이라는 이미지가 좋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나 씨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 김동욱, 계속하십시오. 저는 정말
박수연 씨와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이혼 후에 사랑하게 됐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특히 피고 김동욱의 금융거래 내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고 측은 2주 이내에 피고 김동욱의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김동욱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 정당한 증거조사입니다. 제출하십시오. 내 첫 번째 변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이나 씨에게 김동욱이 다가왔습니다. 이나 말 걸지 마. 제발 소송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돈 줄게 5천만 원 줄게. 제발 5천만 원? 20년을 속인 값이 5천만 원이야? 그럼 얼마면 돼?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법이. 심판이야. 당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법정에서 받는 거야. 이나 그리고 말이야. 이나 씨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수진이한테 한 짓 절대 용서 못해. 고3 딸한테 엄마가 독사다. 아빠가 죽어야 끝난다고 한 거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김동욱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주 후 김동욱의 금융거래 내역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백 페이지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강인하 씨, 이것 좀 보세요. 뭔가요? 2019년 12월부터 김동욱이 박수연에게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계좌이체를 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적요란에 사랑해라고 적혀 있어요. 이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해? 네. 그리고 2020년 3월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은 바로 그날 박수연 계좌로 5천만 원 전액을 송금했어요. 그 돈이 내 빵집 보증금으로 쓴 거죠. 그리고 2020년 4월부터는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했어요. 이게 2023년 이혼할 때까지 계속됐고요. 그럼 네, 이혼하기 전 4년 동안 박수연에게 총 2억 원 이상을 송금한 겁니다. 이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돈이 다 우리 돈이었는데 이제 저쪽은 변명할 수 없어요. 명백한 불륜의 증거예요. 최 탐정이 추가 조사를 한 결과 김동욱과 박수연이 2020년 4월부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은 2020년 4월부터 두 분이 함께 사셨어요.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해요? 네, 택배도 항상 두 분 이름으로 왔고 저녁이면 같이 들어오시고 아침이면 같이 나가셨어요. 두 번째 변론기일 2024년 12월 10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증거 6호 피고 김동욱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피고 박수연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입니다. 증거 7호 2020년 2월 송금 내역. 적요란에 사랑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거 8호 2020년 3월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은 당일 박수연에게 전액 송금한 내역입니다. 증거 9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서. 2020년 4월부터 피고들이 동거했다는 증언입니다. 판사가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김동욱의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설명하시죠. 재판장님, 그건 사업 자금 지원이었습니다. 사랑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사업 자금 지원인가요? 그건 판사가 김동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 김동욱 직접 답변하십시오. 2019년 12월부터 피고
박수영과 연인 관계였습니까? 김동욱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2020년 3월 원고에게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것은 거짓말이었습니까? 네, 실제로는 피고 박수영과 동거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내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을 피고 박수영과의 빵집 개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까? 내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 박수연, 당신은 피고 김동욱이 기혼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박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면서도 관계를 맺은 겁니까? 사랑했습니다. 이나 씨가 소리쳤습니다. 사랑? 남의 남편을 빼앗아가면서 사랑이라고? 원고,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 박수연, 피고 김동욱과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습니까? 2019년 11월입니다. 원고와 이혼하기 4년 전이네요. 네, 판사는 두 피고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피고들은 명백히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피고 김동욱은 원고를 속이고 부부 공동 재산을 유용했으며 사기적 방법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김동욱의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조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원고 측, 조정 의향 있습니까? 이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변론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7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송을 취하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가 이나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거절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확실해요? 재판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법의 심판을 받고 싶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최종 변론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나 씨의 친구들, 옛 빵집 단골 손님들, 그리고 딸 수진이도 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 김동욱은 20년 결혼 생활 동안 원고에게 헌신적이었던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쳤고 자격증을 따도록 도왔으며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다른 여자와 빵집을 차렸습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원고 몰래 부부 공동 재산인 주택의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을 상간녀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겠다는 거짓말로 원고를 속이고 4년 동안 상간녀와 동거하며 사업을 했습니다. 이혼할 때도 원고에게 불륜 사실을 숨기고 원고가 2억 원의 빚을 떠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기적 이혼입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4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일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청소일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딸의 학원비를 내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 시간 동안 피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행복하게 빵집을 운영하고 TV에 나와서 신혼부부인 척 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원고는 법의 심판을 원합니다. 피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원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김동욱에게 위자료 1억 원, 피고 박수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동욱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피고 김동욱도 고통받았습니다. 코로나로 헬스장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게 정당화됩니까? 그건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 2025년 1월 29일 오전 10시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선고일 이나 씨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10시 정각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2024 드단 23546 위자료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 김동욱은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1억 2천만 원. 청구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피고 박수연은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것도 청구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이유 피고 김동욱과 피고 박수연은 늦어도 2019년 11월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는 원고와 피고 김동욱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 김동욱은 2020년 3월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가 피고 박수연과 동거를 시작했다. 피고 김동욱은 원고 몰래 부부 공동 재산인 주택에 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아 피고 박수연에게 전액 송금했다. 피고들은 2020년 5월 공동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빵집을 운영했다. 피고 김동욱은 이혼 당시 원고에게 불륜 사실을 숨겼고 이로 인해 원고는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이고 계획적인 불륜 행위이며 사기적 이혼에 해당한다. 원고는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헌신했고 피고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쳤으며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피고는 이 모든 것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 피고 박수연은 피고 김동욱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고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김동욱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피고 박수연은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상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나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수진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이겼어요. 엄마. 이겼어요. 박 변호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강이나 씨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저 앞에서 김동욱과 박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이나 씨에게 김동욱이 다가왔습니다. 이나 미안해. 이제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나 제때 갚으세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김동욱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2주 후에 포기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이요? 네, 법원 집행관을 통해 피고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겁니다. 이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강제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달콤한 사랑 베이커리의 집행관이 방문해 사업자 통장에 있는 3천만 원 압류하겠습니다. 김동욱이 항의했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입니다. 김동욱과 박수연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 5천만 원도 압류되었습니다. 빵집 설비와 기계들이 압류되었습니다. 오븐, 반죽기, 냉장고, 쇼케이스 집행관은 냉정했습니다. 설비들은 경매에 넘어갔고 4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김동욱의 2022년식 소나타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4천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매달 200만 원씩 20개월 김동욱과 박수연이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한 달이라도 밀리면 즉시 강제 집행합니다. 박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 11월 이나 씨의 계좌에 1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2억 원의 빚 중 1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던 돈, 그거 사립탐정 비용으로 썼잖아. 이자 붙여서 주는 거야. 엄마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수진이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나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빵은 팔지 않았습니다. 커피와 디저트만 파는 조용한 카페, 새벽처럼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라떼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이나 씨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4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한편 김동욱과 박수연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달콤한 사랑 베이커리는 설비가 압류되면서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소문을 듣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 사람들 불륜으로 법정에서 진 거 맞죠? 그러게요. 20년 된 부인 버리고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운 거래요. 에휴, 빵은 맛있었는데. 이제 못 가겠네요. 빵집은 결국 폐업했습니다. 김동욱과 박수연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박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도 알고 시작한 거잖아. 당신이 이혼했다고 했잖아. 거짓말쟁이. 무슨 소리야.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지. 두 사람은 매일 싸웠습니다. 결국 1년 후 박수연이 김동욱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도 이 생활도 지겨워. 김동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작은 원룸에서 살며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이나 씨에게 송금합니다. 그리고 가끔 딸 수진이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수진이는 받지 않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 김동욱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20년을 함께한 사람을 외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6년 1월 새벽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그리고 사장님의 밝은 미소 딸 수진이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축하해, 수진아. 모녀는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이나 씨는 남은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으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박지은 변호사가 카페에 들립니다. 사장님, 라떼 한 잔이요. 네, 박 변호사님 잠시만요. 요즘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평온해요. 다행이네요. 박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때 소송하길 정말 잘했어요. 이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자존심을 되찾았어요. 법이 저를 지켜줬어요.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 사람 편이에요. 이나 씨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성이 20년 결혼 생활을 배신당하고 사기, 이혼을 당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으로 정의를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